네, 반갑습니다. 방금 대표님 통해서 소개받은 스펙트러스 컨설팅의 김순호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잡은 게 이제 인사 전략을 위한 역량 모델링인데 지금 앞서 저희 대표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지금 교육의 봄에서 주관하고 있는 역량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는 포럼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포럼 과정에서 역량의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개념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인사 제도를 설계하고 어떤 인사 전략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측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 진단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현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측정이나 평가 중심의 진단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인사 제도를 적용하고 나서의 어떤 효과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측정과 평가 중심의 또 진단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진단 절차에서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사항이 핵심 사항이 또 고려 사항이 되는데요. 이 고려 사항 중에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이 무엇을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재 그 주요한 어떤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요 기업들에서 역량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구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또 잘 알고 계시고 공부도 하셨겠지만 이 미국의 맥클랜드 교수가 1970년대 역량이라는 화두를 되게 강조를 하고 나서부터 약 50여 년 동안 이 주요 기업들에서 역량이라는 이 물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50여 년 동안 역량이라는 컨셉이 여전히 강조가 되고 있는 데는 아마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량에 대한 이해, 이 내용은 이미 살펴보셨겠지만 보셨을 테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갈 텐데 아시겠지만 이제 역량이라는 이 컴피턴시라는 이 컨셉 안에는 다양한 이 크라이테리어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 이제 빙산 모형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수면 밖에 가시적으로 꺼내져 있는 형태의 뭐 지식 기술 태도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수면 밑에 훨씬 더 거대한 어떤 이 빙산의 그 뿌리처럼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 잠재적인 요소들 또한 포함을 하는 것이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실제 실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역량에 대한 컨셉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정의를 이제 정립한 분이 이제 1970년대 초에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 사람의 능력 요소를 정의하는 것이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맥컨대 교수는 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역량을 정의하는 것이죠. 되게 심플하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렇죠? 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의 이 차이를 가르는 특징, 그것이 곧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 그 미국의 초급 외교관 선발할 때 이와 같은 컨셉을 가지고 이제 그 선발 도구를 구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량이라는 컨셉을 조직 내에 들여와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연구자들이랑 관련 전문가들이 살펴봤더니 단일한 컨셉으로 역량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역량이라는 컨셉도 몇 가지의 그 섹터로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림은 이제 스페로우의 조직 역량, 관리 역량, 직무 역량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구자들에 따라서 뭐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 역량이란 컨셉을 각 조직의 어떤 필요성과 니즈에 맞도록 섹터를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포럼의 어떤 타겟 대상이 아무래도 이 채용 장면에서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페로우의 이 세 가지 섹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직 역량 또는 일반 역량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언급을 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관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 후에 몇 년 차의 어떤 업력을 쌓고 난 다음에 중간 관리자 또는 고급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요소일 테니까 관리 역량이나 리더십 역량은 채용 단계에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사실 이제 그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 기반의 각 공공기관들의 채용 제도가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직무 역량이라는 컨셉인데요. 사실 입직 단계에서 이 각 직무별로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이제 국가의 정책이 직무라는 컨셉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입직 단계에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친구들에게 직무 관련된 상당히 고도화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크게 어떤 이견이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능력 정도는 조직 역량 또는 일반 역량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업 내에서는 기관이나 기업과 같은 이제 조직 내에서는 역량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채용 제도를 만들고 측정이나 진단 도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이와 같은 역량 사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체계를 우리는 역량 모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역량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역량 모델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런 역량 사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보통 저희가 역량이라고 하게 되면 그 역량의 네이밍, 명칭을 또 중요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라든가 어떤 비헤비어럴 에비던스라고 나와 있는 행동 지표를 또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의와 행동 지표 쪽에 좀 더 방점을 찍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역량이라는 것을 구조화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거든요. 역량은 무엇인가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측정이나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역량에 대한 이 측정 또는 평가를 하려면 이 역량의 정의 그리고 이 역량의 핵심 이 어떤 주요한 어떤 근거들에 관한 이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성과 지향이라는 역량에 대해서 A라는 평가자는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B라는 평가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똑같은 성과 지향을 평가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아주 이 천양지차 또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측정이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의 평가자 간의 신뢰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평가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역량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공통적으로 컨셉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물론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역량의 정의와 행동 지표에 대한 어떤 이 구조화 그리고 확실한 어떤 개념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러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OECD에서도 이 교육에 관한 어떤 이 그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세코라고 하는 역량 범주화가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은 이제 고등교육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부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직 단계에 접어드는 그 장면에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고등교육, 대학 교육 장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고, 그래서 OECD에서 이제 고등교육 대상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어떤 핵심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시면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뭐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 팀으로 일하고 협동하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보시면 뭐 뻔한 역량들 아닌가? 당연히 저런 역량들이 조직 생활을 할 때 입직 단계에서 필요하겠지라고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 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OECD에서는 이렇게 개념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주요 기관의 핵심 역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핵심 역량을 이렇게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사고력, 의사소통,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이 표현
이 워딩 자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OECD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 역량과 그리고 국내 주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개발원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 역량의 컨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개발원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그 고등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약간은 과거의 워딩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때 교육 장면에서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전인 교육이라는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장면에서의 능력치를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다양한 어떤 능력과 태도와 가치관을 균형적으로 밸런스 있게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 전인 교육의 의미일 텐데 그런 컨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이런 핵심 역량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국내 주요 기업의 핵심 역량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기업의 이름이 나타나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입직 단계, 그러니까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보이고, 예,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이렇게 한번 꼽아봤습니다. 뭐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역량들이 중요하고 SK하이닉스 뭐 등등등 어떤 역량들이 중요하다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요.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역량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의미화를 할 때 이 성취 지향성이라는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등교육 관점에서의 소위 말하는 전인교육 형태의 어떤 역량의 체계를 강조하는 교육개발원과 OECD의 어떤 역량 모델과 국내 기업들이 강조하는 역량 모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반면에 이 한국교육개발원이나 OECD에는 없는 게 있고요. 또 반대로 OECD나 교육개발원에서는 정리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역량 모델에는 빠져 있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성취 지향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뭔가 전사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 성과에 대한 지향성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웃풋을 내야 되고 그 아웃풋이 매출이나 어떤 이윤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앞서 살펴보셨던 교육개발이나 교육개발원이나 OECD의 경우에는 이제 성과 또는 아웃풋, 매출 이러한 컨셉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형태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아무래도 고등교육 장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요 기업에서 이 성과 지향적인 형태의 워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의 최고 지향이라는 것이 있고요. SK하이닉스에 보시면 이제 스펙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SK 그룹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컨셉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스펙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SK 그룹사 내에서 최고 그 의사결정 기구가 스펙스 추구 협의회라고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펙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현대자동차에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이제 도전이라는 가치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도 가장 첫 번째 블라블라 최고의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제1 역량 모델의 컨셉은 이 성취 지향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다른 의견을 갖는 이제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성취 지향성이란 역량을 보통 이제 조작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관해서는 방금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가 이제 목표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목표를 타인이 설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의 수준이 차별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상대 그 다른 타인들과 일반화된 동등한 수준의 목표가 아니고 뭔가 차별화되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지난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성공 경험, 성취 경험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와 노력 과정, 결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컨셉이 반영이 되는 것이 성취 지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현재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녹화된 본을 보시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국내 기업이나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가 어떤 자세 또는 어떤 태도를 함양을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일반론적인 어떤 접근을 하기 원한다면 이 목표 설정과 노력 과정 그리고 성공 경험에 대한 이 적극성과 같은 성취 지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량 모델들을 이제 기업 내 조직에서는 다양한 평가 도구들과 매칭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짜가지고 인사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채용 장면에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의 도구들 한 세 가지 정도를 수록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역량 모델에 대해서 인성 검사 기반의 리더십 역량 진단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건 사실 이제 채용 장면에서 쓰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아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경험 기반 인터뷰라고 해서 BI 중심의 면접 도구가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현재 지금 재직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 대상으로 360도 다면 평가라는 것을 구조화할 때도 이 역량이라는 요소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역량에 대한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시고 이 역량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역량 컨셉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질문 내용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